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신은 실패자는 쓰셔도 포기자는 안 쓰신다. 그뿐일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지 않는가? 돌팔매질을 당하면 그 돌들로 성을 쌓으라는 말이 있다. 너는 쓰러지지 않는 게 꿈이 아니라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게 꿈이 되도록 하여라.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그 수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야, 에? 날씨 좋아. 날씨 좋아. 막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오프닝, 실패자는 써도 포기자는 쓰지 않는다. 신은. 또 운명은, 또 운명운으로도 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팔매질을 당하면 그 돌로 성을 쌓으라는 말이 있대.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살면 진짜 단단하게 살긴 살겠다. 쓰러져도, 쓰러지지 않는 게 꿈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꿈이 되도록 해라. 이게 좀 한번 담아야 될 글 같아요. 요즘 막 시련이 많은 시기잖아요. 뭐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뭐, 자영업자분들은 또, 뭐, 더 힘들어진다라는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어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한교의 문화창고 시간입니다. 이분 기다려줘요. 무슨 얘기를 들고 올지 너무나 재미난 얘기를 이제 꾸며주니까 이분만 오면 수요일만 기다려지는 거야. 자, 오늘 또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여러분들을 또 모시고 왔습니다. 그냥 문화인류학의 석학들을 다 데려왔어. 그러니까 그동안 방송을 주의 깊게 듣다가 사람들을 데려오는 걸 느낀 거야. 느끼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석학들을 데리고 왔어요. 잠시 후에 그분들 만나 뵙기로 하고요. 네,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5월 6일부터는 제가 2시부터 4시까지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미리 고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국도 이곳 그 벙커원에서, 홍대 쪽 방향, 서교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서교동 시대를 여는 거지. 그 서교동부터 상암동, 일산까지 해갖고, 이게 그쪽 자유로의 라인이 이제 방송의 메카가 되는 것 같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방송의 메카가 그쪽에서 이렇게 맥으로 가는구나. 거기 문화가 이렇게 번창한 곳은 땅값이 올라가더라고요. 홍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계세요. 원맨쇼 타임이 좀 필요해.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 땅값이 막 올라. 압구정 이쪽이, 물론 그쪽은 뭐 흔들리지 않는 성이지만, 거긴 뭐 무조건 좀 8구, 4구에 대한 그 냉철한 공간이 있는가 하면, 홍대 쪽은 좀 주목을 안 받고 있다가, 음악하고 인디밴드 음악하고 그림 그리고, 그리고 또 클럽이 있어갖고 막 춤추고 막 이러니까, 소리와 이런 신명나는 무엇이 있으니까 그 동네가 이렇게 땅값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잠깐만 조용해. 호흡 마시지 마, 말하려고. 왜냐면 게시판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나는 조합원이다라고 아이디 입력해 주신 분, 매주 수요일 아침에 대학교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는 버스에서 어나더 타임을 듣는 조합원입니다. 수요일 한 교수님의 얘기 너무 재밌어서 중독되었네요. 친척일 거야, 아마. 좀 크고요. 저희 조합원 홍보로서 차에 스티커 붙이는 것도 좋은데요. 카톡 메인 사진에다가 국민TV 홈페이지 올리고 소개글에다 계좌번호나 인터넷 주소 찍는 거 어떨까요? 괜찮다. 전 그리하고 있어요. 멋지십니다. 신청곡 보이스 라이크 걸스의 The Great Escape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처럼 가족 같은 언론 현실을 국민TV와 조합원이 새로운 언론 시대의 마중물이
상큼하고 발랄한 기운을 열기를. 야, 이분 역시 선생님이 있어서 이게 마중물이라는 귀한 단어를 쓰셨네. 마중물이 한규호 씨 뭐라고요? 우리 그 펌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거 예, 손으로 하는 거. 손으로 하는 그 펌프에 보면 이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락 해갖고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김만 빠지죠. 푸시푸시. 거기에 이제 물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서 올라올 수 있게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물을 갖다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한다. 물을 마중한다. 그렇죠. 그러네. 잠시 또 조용하세요. 신샘님께서 게스트를 이용해서 게스트를 데려오는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은 여전하군요. 눈치채셨네 이분. 창걸님 오늘도 재밌는 방송 기대할게요. 옆에 계신 문희정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미지 숫자를 자꾸 집어넣으라는 메시지가 떠서 말씀을 못 드렸네요 하셨습니다. 문희정님 그 방송 들으시면서 연속해서 지금 들으시나 봐요. 국민TV 그 홈페이지에 조합원님의 그 재능 기부로 그 로고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혹시 다운 받으셔갖고 이렇게 뭐 어디 붙이고 다니셔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카톡, SNS 뭐 이런 거에 그 올려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효성동 보안관님 안녕하세요 창거리 형. 다른 프로그램은 몰라도 형님 방송은 안 빼놓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 사연 때 창거리 형님의 방송 포맷 잘 모르고 포맷에 전혀 맞지 않은 유재석 이적의 노래 신청했다가 에잇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후회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밀리고 편성이 돼 있고 곡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안 어울리는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영화 음악 한 곡 신청해 봅니다. 어제 했는데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 아니어도 내일이라도 꼭 틀어주실 거죠. 오늘 틀어드립니다. 기대합니다. 영화 원스의 글렌 한사드의 폴링 슬로우리 따디다다다 이거죠. 부탁드려요. 예, 틀어드립니다. 국민텔레비 어나더 타임 오프닝 음악이 가장 좋은데 못 들었네요. 유유. 야, 많이 하셔. 우리 많이야. 몰리님께서 날씨가 바람나기 딱 좋은 외로워. 봄을 타는 건가 봅니다. 신청곡 자두의 돈이 드니 신청하셨습니다. 몰리님, 예, 좋은 짝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또 소개를 해보실까요? 오늘 한규호 씨 혼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같이 나오셨어요. 예. 어서 나오십시오. 한규호의 문화창고. 예, 한규호입니다. 예. 누굴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어요? 요번에는 먼저 왜 제가 이분들을 데리고 나오게 됐냐면은 네. 이 문화인류학에서 이 문화인류학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현지 조사입니다. 특히 내가 속해 있는 문화 말고 타 민족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타 지역에 가서 현지 조사를 한다는 거, 현지 참여 조사를 한다는 거. 네. 그것이 가장 큰 이 문화인류학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발로 뛰어야지 그냥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네. 책으로 보거나 문헌조사 혹은 다른 사람의 조사 자료를 갖고 네. 연구하는 사람을 갖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암체어 앤트로폴로지스트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암이야? 암체어.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한다. 그러니까 저기 암체어라는 게 보니까 팔걸이 의자 있잖아요. 네. 그 의자에 앉아서 연구하는 인류학자다.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초기 인류학자들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때 당시 뭐냐면은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선교사분들 이런 분들이 다른 나라 가니까 이런 신기한 게 있더라라고 이렇게 갖고 수집하고 온 거, 혹은 그들이 작성한 자료들을 갖고 이러한 그 타민족 문화를 갖다 연구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초기 인류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암처 앤트로폴로지스트라, 그리고 알라기자 인류학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말고 이제 이 인류학이 문화인류학이 이제 현대 문화인류학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문화에 대한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현지 조사, 현지 참여 관찰 조사. 이것을 갖다 아주 큰 특징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 세계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을 두 분 모시고 왔다 이거죠? 예, 그렇죠. 이야.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같이 제가 이제 저같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문화인류학을 전공했었습니다라는 그 과거형이라기보다 그래. 이분들은 그 현장에 직접 아직도 현장에 나가시고 필드에서 뛰시는 분이구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분들을 택한 이유가 저희가 물론 이제 지금 세계화 시대지만 남미 지역에 대해 특히 중남미 지역에 대해서 잘 많이 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네. 영화나 이런 방송 매체로 듣지만은 그분들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친숙하게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중남미 지역을 직접 현지 조사를 하시는 그쪽을 필드지를 잡고 계시는 두 분들을 모셨습니다. 야, 정식으로 이렇게 소개하니까 고개를 꺾기 막 시작했어요. 좀 부담이 좀 되나 봐. 자, 한 분 한 분씩 제가 그럼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로필을. 우리 일단 구경모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박사. 네네네. 예, 현지 조사 지역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네. 관심 분야가 과라니 원주민. 네네. 그다음에 유럽계 이민자. 네. 그리고 부산 외대 중남미 지역원 연구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고. 네, 맞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노용석 씨. 예, 반갑습니다. 이분은 음악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왜요? 예, 밴드 하시고. 아. 예. 소시적에? 예. 역시 그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박사. 예. 민간인 학사를 통해 본 지역민의 국가인식과 국가 권력의 형성. 네. 이건 책인가? 이 연구로. 제가 박사학위 받은 논문이죠. 오. 예. 근데 영남대 연구 교수이고. 예. 그다음에 했었고. 예.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예. 유해 발굴 팀장. 예. 오, 이야. 사람 뼈를 이렇게 예. 발굴하는 거죠. 그렇군요. 현 부산 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지역 역시 예. 연구 교수고. 예. 저기 파구만. 영남대 파구만. 예. 그러시군요. 예. 오, 이야. 그리고 대단한 분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야. 드디어 한교 씨가 해냈어. 4단계죠. 여기 게시판에 나오듯이. 상위 계급자들에게 제 돈 써가면서 불러드려요. 아니, 지난주 방송 듣고 본인이 저기 느낀 거 아니에요? 부담 느낀 거 아니야? 아, 김일송 씨가 너무 물량으로 때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한 2주 전부터 또 이게 또 폭넓게 그 세계적인 얘기를 여러 사람을 모시면 어떨까라고 한교 씨가 제안을 해서 흔쾌히, 좋죠. 또 이게 다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어나더 타임이라는 타이틀을 걸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현장 가서 이렇게 조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또 여기가 또 하나의 또 특이한 지역, 멍커완이라는 지역이에요. 네. 예. 처음 와보시는 거예요. 저 처음 맞죠? 예.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예. 상당히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소문은 많이 들었어. 아니, 부산에서 여기 오고 싶어 하는 애들 꽤 있어요. 그렇죠. 예. 못 올라와서 그렇지. 근데 와보니까 억수 썰렁하네요. 좀. 사람들 많을 줄 알았는데. 예,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좋습니다. 중남미 문화인류. 자주 다니시죠? 네네. 어디 파라과이? 예, 그렇죠.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파라과이 가죠. 예. 얼마나? 한 달이나 2달 정도. 야, 좋네. 예. 좋아요. 예, 친구들도 보러 가고. 예. 구경모 선생 같은 경우는 그 논문 준비를 위해서 파라과이에서 한 2년인가 3년 정도를 3년 있었죠. 현지 거주를 이렇게 하게 됐었죠. 요새 파라과이가 조금 신문으로만 보면 네네네. 정치가 이렇게 좀 격동기라고 바뀌고 이런. 그렇죠. 예. 최근 5년, 6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특히 어젠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이제 선출되고요. 예. 남미 전체는 어때요? 남미를 소개한다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저보다 잘 아시니까. 예. 지금 남미의 정치적 주행이라는 건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좌파 정권이 많이 잡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게 파라과이는 그 사이에서 주변 국가 브라질이라든지 우루과이라든지 아르헨티나는 좌파 정권이 주변에 많이 잡고 있는데 네. 파라과이만 지금 이제 이번에 우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아마 좀 약간의 그 남미 쪽의 국제 정세에 약간의 그런 소용돌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 하면은 룰라도 있고 그렇죠. 우고 차베스라든지 에보 모랄레스라든지 볼리비아라든지 우루과이 대통령도 무이카. 무이카라는 대통령은 예. 월세 산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파라과이가 또 다른 노선을 선택했다라는. 네네. 원래 그 전에는 이제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라고 이제 사제 출신으로서 파라과이 정권 역사상 최초의 문민 좌파 정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2년 전인가 그때 이제 농민 소요 사태로 탄핵을 당하고 있다가 이제 그 중남미 쪽에 특히 좌파 진영 있는 국가들한테 고립을 당했죠. 비민주적인 탄핵을 당했다.
이런 그런 과정에서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재선거를 실시했는데 이제 재선거한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재선거 그냥 선거를 한 거죠. 예. 예, 다시 선거를 한 거죠. 예, 선거를 해서 이제 우파 정권이 다시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예. 그 농민 사태라는 게 그 원래 대통령이 농민들한테 네네. 땅을 나눠주려고 하다가 지주들한테 부딪힌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파라과이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남미의 농민이라든지 빈곤의 문제가 다 뭐냐 하면은 그 스페인 식민 시대 때부터 예. 내려온 그 지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독립하고 나서도 그런 지주들이 계속 그런 땅을 점유를 하고 있고 혹은 특히 요즘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네.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농민들이라든지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빈곤화되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이 땅이 없으니까 지금 남미의 가장 큰 문제가 빈곤화죠. 그러니까 파라과이 같은 경우도 인구의 40%가 빈곤층이고 그게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고 그래서 이제 루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최선의 목적으로 이제 파라과이의 이런 사회적 문제를 빈곤 해결 문제를 하는 방법은 농지 개혁이다. 농지를 골고루 나눠주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의회 쪽의 기득권에 의해 가지고 네. 탄압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탄핵을 당하게 되고. 됐죠. 예. 예. 그래서 무슨 사건이 하나 벌어진 뭐 예. 그 폭력 사태 뭐 비슷한 게 네네네. 벌어졌다고 전 기사만 봤어요. 예, 꾸르과트 농민 유혈 사태라고요. 예.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지주들한테 쫓겨난 농민들이 자기들만의 또 운동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에페페라고 EPP죠. 영어로 하면은 파라과이 민중군이라고 해서 게릴라를 또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직접 정부에서 해결 안 해주니까 직접 이제 지주들을 집을 쳐들어가서 죽이거나 학살을 하거나 안 그러면 뭐 지주의 그 트랙터라든지 이런 걸 뺏어오거나 불을 태운다거나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거죠. 예. 예. 그 폭력 사태의 빌미로 이제 루고가 이제 탄핵을 당한 당하고 거죠. 예. 그다음에 선거를 한 다음에 우파 정권이 예, 들어섰다. 들었었죠. 예. 의회는 아무래도 주로 기존에 이제 우파 정권 지주들의 지원을 받는 그렇죠, 세력들이 그렇죠. 그런 세력들이 장악을 주로 하고 이제 있어요. 장악을 하고 있죠. 예. 이런 얘기 어디서 듣겠습니까? 야, 이게 갑자기 우리 시간이 갑자기 시사 프로가 됐네요, 또. 또 진지할 땐 진지해야죠. 한규아 씨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야. 아니, 뭐 맨날 나보고, 야, 좀 더 자극적인 거?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제가 언제? 더 센 거 없어? 욕이 저번에 욕 좋았어. 이러시다가. 이거 생방입니다. 말씀 조심해 주세요. 예. 노영석 씨. 예. 원래 그 음악 연주하시는 거 꿈이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예. 지금 아까 보니까 나오는 음악마다 예. 밴드들 다 알고. 예. 그다음에 월요일 날 김민기 씨, 그러니까 김민기 씨를 먼저 먼저 이 정도로 예. 음악 하시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이제. 예. 도저히, 손가락이 짧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야. 예. 그래서 근데 예. 공부해갖고 또 박사까지 간 거 보면 그러게. 음악보다 쉬웠나 봐요. 아니, 공부가. 좀 이상하게 그래 됐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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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예, 예, 예. 유해 발굴 팀장이라면은 예. 예.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연들을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한국전쟁 때 한 3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군인하고 민간인 포함해서. 예. 근데 지금 대충 이야기하기로는 한국전쟁 때 민간인만 약 100만 명 죽었다고 해요. 남한에서만. 그 가해자의 한 90%가 그 남한 정부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과 미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고요. 아이고. 그 많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가 예. 아직 뼈를 못 찾았잖아요. 우리나라 그걸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시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체가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시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과거사 청산을 한다고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업 중의 일환으로 아직까지 그 몰래 묻혀있던 그 뼈를 발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총괄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많이 찾았나요? 한 1600구 찾았죠. 어. 예. 근데 아직까지 뭐 못 찾은 게 훨씬 많고요. 그래도 그 찾았다면은 예. 그 사연까지 찾아내는 건가요? 보통 사연을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유족을. 예.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고
DNA 검사하고 이런데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왜 묻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는 다 했죠. 예.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보통은 좌익으로 혹은 빨갱이로 몰린 세력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양민이라고 하는데 네. 아주 착한 사람 그런 분들인데 그 소요 와중에 그냥 적군에게 이로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가능성. 예, 가능성. 이거나 또 이제 진짜로 잘 몰라서 그쪽 편을 들었거나. 예.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 영화 보셨죠? 알죠. 미리 범죄가 발생할 거를 미리 막는. 범죄가 생기기 전에 인마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 분들의 이제 시체를 발굴한 거죠, 이제. 예. 지금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발굴한 건 아마 0.1%도 안 될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회라는 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2010년도에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워낙 이 일을 싫어하셔가지고 예, 저희 위원회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자. 예. 그런 거죠, 이제. 그 유해 발굴이 이제 중단이 된 상태고요. 제가 오늘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온 이유가 제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유해 발굴을 하다가 왜 라틴 아메리카로 관심을 가요? 저는 라틴 아메리카 원래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예. 아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한국의 유해 발굴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뭐 책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자료도 수집하고 했는데 아까 이제 그 구경모 박사가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이 동서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 틈 속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본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해방 신학, 무슨 종속 이론 이런 것에 다 이 원류지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빈곤의 상징 아니면은 이 부유국이 아닌 그다음에 이 저개발의 상징이었던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과거사 정리위원회 같은 계속 있고 것들이 더 잘 발전돼서 그렇죠. 전문 유해 발굴 기관이 아직까지 활동을 하면서 수십 년 전에 그 잊혀져 갔던 시체들을 아직까지 발굴해가지고 이 시체들이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기로 제가 라틴 아메리카의 인권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해 발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유해 발굴이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니까 과테말라라든가 엘살바도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쪽을 좀 보게 됐죠. 그 스페인이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또 원주민에 대한 또 그 탄압도 굉장히 많고 학살도 많았죠. 그렇죠. 초기에. 라틴 아메리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지금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한 30여 개국 되는데 거의 다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브라질. 콜럼부스의 이제 신들을 발견이란 말도 좀 웃기는 말인데 발견 당했다고 보는 게 원주민에게 콜럼부스가 발견 당했다고 보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부터 유럽이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그 위에 자기들의 문화를 심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 좀 해줘. 그런 얘기를 해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쁘다 좋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그런 나라가 형성됐는지. 1492년이 콜럼부스 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끊어놓고 음악을 듣고 와서 뭐가 시작되는 것 같다. 한교 씨 오늘 큰일 또 해냈네.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실 그 전 세계를 하나밖에 보지 못했잖아요, 유럽. 지금 학문이라는 건 전부 유럽 중심이잖아요. 전부 다 유럽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지. 동양 서양이라는 말도 사실은 지구가 동그란데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이지. 그 관점이 있어야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같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부처님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유럽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이제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대륙이라는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항로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지중해 무역권에서 밀려났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새로운 무역 개척로를 개척하기 위해 가지고 탐험가들을 고용하고 지중해에서는 좀 밀렸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지중해 무역권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완전히 밀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단길에는 그때 오스만 투르크라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쪽 길은 뚫지 못하고. 투르크 애들이 예. 또 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밑쪽으로 내려가면은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떨어지는 절벽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 쪽으로 이제 항로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발견했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인도인 줄 알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지금도 인디오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본 그렇죠. 인도였죠. 이름을 지은 거구만. 그게 원래 인디오라는 말이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데 라틴 아메리카에는 여러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원주민들은 지금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아스텍 문명이 있고요. 아스텍 문명. 그 다음에 멕시코 밑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하고 축구하기 전까지는 전혀 들어볼 수 없는 과테말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예. 이런 나라들이 그 중미 지역이라고 하는데 예. 이 중미 지역에 마야 문명이 있습니다. 마야. 예, 마야 문명이 있고 그 밑으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파라과이라든가 아니면 페루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이쪽이 있는데 안데스 산맥 쪽이 있는데 이쪽에 잉카 문명이 있었어요. 잉카. 예. 이렇게 주요 세 개의 메이저 문명들이 있었는데 이 메이저 문명들이 유럽인이 신대륙에 도착하고 나서 약 100년 동안에 원주민 숫자의 약 95%가 다 살해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당시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멕시코의 아스테카 문명을 함락시켰던 에르난 꼬르테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스페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스테카 문명을 절멸시킬 때 황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예, 거기에 있는 아스테카 문명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살해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참혹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지금 쿠바 아시죠? 쿠바. 예, 예. 이 쿠바가 당시에 그 전진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일단 쿠바에 와서 쿠바에서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각 지역으로 이렇게 조금씩 보내면서 이렇게 점령을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원주민의 숫자가 거의 다가 이제 살해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그 인디오 혹은 원주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원주민의 숫자들이 급감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원주민이 급감하고 나면서부터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혼혈들을 우리가 메스티소라고 하는데 이 혼혈 메스티소가 지금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인구 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예. 뭐 아직까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배 권력은 백인들이 잡고 있지만 인구의 구성은 대부분이 그걸 잡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구경모 박사가 얘기했던 과라니족, 네. 과라니족도 그 침략 과정에서 죽었죠. 그 절멸된 상태인데 영화 미션이라는 방금 들려드린 음악 그 미션이라는 음악에서 나오는 그 줄거리가 바로 그 과라니족이 유럽 문명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절멸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멸망되었는가 하는 그 영화의 그 역사 히스토리 속에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구경모 씨. 네, 그렇죠. 근데 뭐 아까 이제 노영석 교수님이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보면 아까 원주민의 주요 문명이 아까 아즈텍, 마야, 잉카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이제 고산지대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원주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이는 고산지대에 있는 문명권에 있는 원주민이랑 이렇게 브라질이라든지 파라과이 주변에 저지대 쪽에 있는 문명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산지대에 있는 문명들은 이제 문명이라는 게 문자가 있었다는 게 문명이라는 의미죠. 문명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도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라니 쪽에 그 파라과이 사람들은 이쪽이 문명 쪽하고 이쪽 그러니까 문명 쪽이 아닌 브라질이라든지 이쪽은 원주민 자체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거기보다 못하다고 자기들끼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미션 지역에 있는 쪽의 원주민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마이너한 측면에서 남아 있었고 정복자들도 사실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마야나 잉카나 아즈텍은 인구도 많고 거기는 황금도 많으니까 거기 먼저 침략을 했고 브라질 쪽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쪽 남미 남부 지역은 나중에 그 정복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외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션의 영화도 보면은 그래서 예수회가 보면은 예수회가 기존의 가톨릭하고 좀 다르죠. 이 친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서 가장 그 오지에 들어간 지역이 바로 지금의 그 미션이 나오는 지역이 있죠. 그 이과수 지역이죠. 파라과이예요? 예,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3국의 접경 지역이죠. 네, 접경 지역. 그래서 이게 이과수를 배경으로 이제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 이과수를 넘어서 예. 피리를 불면 이제 원주민들이 슬금슬금 넣어줘죠. 예. 그게 과란이 원주민인데 그 배경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조사를 주로 했었는데요. 예.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좀 역사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거 전에 좀 다른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미션을 하기 전에. 왜냐하면 좀 기본 베이스로. 그럼 해주세요. 예. 많은 중남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의아해하는 게 왜 브라질만 포르투갈을 얻었을까? 그러니까. 그걸 엄청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굉장히 크잖아요, 나라가. 예. 또. 아르헨티나랑 예. 이 브라질 2개 빼면은 뭐 절반 이상. 뭐. 예.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 교역권이 오스만 투르크하고 비단길이 막히면서 이 친구들이 향료를 교역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이제 바닷길밖에 향신료. 예, 향신료죠. 예. 뭐 후추니 뭐 그렇죠.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후추를 막 처먹는 게 그게 아주 그게 부의 상징이었다 뭐 그러더라고요. 금값이었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스테이크,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스테이크의 반은 후추로 쳐서 줘야 좀 내가 산다. 이렇게 이제 표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염장 음식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햄이라든지 저장 음식들 이게 뭐냐면 돼지고기라든지 특히 이게 이 돼지가 뭘 역할을 하냐면 개간할 때 숲을 개간할 때 이 돼지들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얘들이 다 파헤치고 그리고 또 밭을 개간하고 그럴 때 돼지들이 많이 쓰고 그리고 이 돼지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이고 저장을 할 때 염장을 하고 훈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먹으면 냄새가 노린내가 좀 나지. 엄청 난단 말이에요. 이런 노린내 고민을 없어진 게 바로 이 인도 쪽에서 향신료들. 그래서 이 향신료를 둘러싼 이 무역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그 세력을 바꾸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하는. 그렇죠. 향신료 때문에. 결국은 돈이네요. 예. 네. 그게 또 지금 브라질만 포르투갈 어뢰쓰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향신료 교역이 막히니까 바닷길로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면서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아프리카를 통해서 가고요. 스페인은 서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 이유가 이제 그 당시 교황 때문에 둘이가 싸우니까 두 국가가 교황이 이 지구를 반으로 나눠서 둘이 나눠줍니다. 그걸 우리가 또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그러는데요. 또르데시아스 조약. 예, 지금의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그 선의 이름인데요. 예. 지금의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지구를 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랑 나눠 가져야 이렇게 된 거야. 싸우지 말고 전쟁을 하니까. 그러니까 싸우니까 향신료 루트를 가지고 싸우니까 그래서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그러니까 필리핀 인접까지 포르투갈 영유로 이제 포르투갈의 지배권을 넣고 그 반대인 상파울루에서 이제 서쪽으로 해서 필리핀 반대쪽까지를 이제 스페인의 영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의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쓰게 된 거고요. 지금 아프리카도 보면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영향 때문이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의 마카오라든지 동티모르가 포르투갈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영향이고요. 스페인은 그 상파울루에서 서쪽으로 해서 필리핀까지 정복을 하는 거죠. 딱 지구의 반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중재를 그렇게 한 거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지금 그 미션에 나오는 영화에서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노예 사냥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미션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노예 사냥이 누가 하는 거냐면 포르투갈 출신들의 그 정복자들이 파울리스타라고 그러기도 하고 상파울루 출신의 파울리스타라 그러기도 하고 마멜루코라고 그러기도 하고 반데이란테라고도 이야기한대. 뭐 세 개 다 비슷한데요. 조금 다르지만 로버트 드니로가 바로 그 출신인 거죠. 노예 상인. 그 친구들 노예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학살도 하고 또 그 원주민이 많이 죽은 이유가 원주민은 노동력을 써야지 이제 그 정복자들이 돈을 많이 얻겠죠. 플랜테이션에서 해서. 그런데 질병이라든지 혼혈 때문에 원주민이 급감하니까 브라질 쪽에서 어디로 그 지금의 파라과이 이과수 쪽에 있는 이제 과라니 쪽이 많은 내륙으로 갑니다. 예, 내륙으로 원주민 사냥, 인디오죠. 인디오 사냥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 인디오가 왜 많냐면은 예수회가 원주민들의 자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치 그러니까 그 교황청이랑 그 예수회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이 사실 교황청은 예수회를 싫어했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급자족을 하고 식민지에 세금도 안 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야기지만 18세기 1700년대 중반 넘어가면 예수회가 축출당합니다. 말 안 듣는다고. 네. 그래서 그 예수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이름을 레둑시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공장 뭐 그러니까 학교 이런 것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원주민들을 선교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농사도 짓고. 이제 거기를 이제 로버트 드니로와 같은 포르투갈 정복자가 넘어 들어가는 거죠. 잡으러.
노예를 잡으러. 예, 노예를 잡으러. 그래서 잡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션의 배경이 바로 그 이제 노예 잡으러 가고 거기서 막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제레미 아이언스가 예수의 성소한테 그 레독시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막 눈물이. 예. 로버트 니로도 아마 그 어떤 뭐 치정이 얽혀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고 예, 뭐 자기 그런 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 절벽을 타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선교사가 되는. 예, 사실 그 역사적으로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건 좀 극화해서 그런 건데 사실 보면은 어떤 그 메시지 자체를 이렇게 합쳐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야, 흥미진진합니다. 이야. 아니, 내가 데리고 왔는데, 예. 제가 데리고 왔죠. 근데, 어떻게 뭐 이빨을 들이댈 수가 없어. 너무 꽉 차게 들어가니까, 이 게스트가, 서브 게스트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탁 먹어버리네요. 아니, 그 잘 데려온 것만으로도 저 보세요, 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 댓글 잠깐 읽어드리고, 그리고 음악 듣고 와서 또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삐님께서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더 미션. 연주하는 그의 모습과 그 이면, 세계사에 치우친 우리들의 관점을 변화시켜야겠죠? 역사는 늘 강자들 중심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미래는 그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모두의 삶이 건강하게 진행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길선수님께서 크크크크 유럽놈 이런 표현 좋아요. 세계사 수업 듣는 기분이네요. 흥미가 돋네요. 그러니까 뭔 얘기가 나올지 몰라. 어나더 타임은 진짜 잘 진 것 같아 제목. 예, 목가시님께서 MB는 어쩌면 하는 일마다 일관성이 있는지 듣다가 울컥해서 글까지 남기네요. 어나더 타임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마운틴 슬리브님께서 게스트들 간의 경쟁 의식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전창걸님 목소리 들을 때마다 걸쭉한 막걸리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맞췄어요. 끝나고 아마도 남막걸리 한 통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청곡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들려주시려나? 네, 들려드립니다. 전국토 평준아 님께서 사투리 좋습니다. 이놈아가. 좋아. 그런 말들 억지로 서울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사투리란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차별적 그 단어거든요. 특히 이제 뭐 지방 언어 그러면 또 이 지방이란 말은 또 이 중앙과 차별되는 그 지방 방언. 지역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투리는 좀 구수한 것 같아. 그것까지 물고 늘어지면 방송도 못해. 어떤 말이건. 저 사람 그냥 쓰죠. 그냥.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밑에 내렸어. 기분 나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량 브라질 이민 간 친구가 저보고 놀러 오면 거북이 요리해 줄게. 라지 사이즈로 나던데 거북이 진짜 먹나요? 청취자님들은 김일성의 물량공세 다단계 다 좋다고 해요. 네. 김일성 씨 지금 건들면 안 돼요. 어나더 타임에 지금 서태지급이에요. 거북이를 먹어요. 예, 먹죠. 예, 악어도 먹고요. 예, 우리나라도 뭐 자라 보시는 거 하게 하는데 악어는 방송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피터퐁님 매일 눈 뜨자마자 국민TV 라디오를 켭니다. 문화 참고 많이 기다렸어요. 기대 만땅. 아하님께서 어나더 타임이 아니고 어나더 초대석이 될 듯합니다. 저는 그러면 너무 좋죠. 북한산님께서 창걸 형님 벙커에서 조합원 벙대한다는데 형님도 참석하시나요? 에? 이번 주 토요일 날이요? 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참가비 10,000원. 예. 게시판 좀 보세요. 고민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좀 보시고. 네. 이봐 2시 4시요? 진짜 컬투 긴장하게 듣는 거요? 팬텀 오브 디 오퍼라 아침부터 신청 중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비님께서 목소리 매력남 전창걸님 이러니까 목소리를 좀 더 깔게 됩니다. 오늘 화려한 외출에 보태주시는 음악 선물 오페라의 유령까지 공연 보러 서울 예술의 전당으로 달려오던 그날의 그리움들까지 그래요. 내 고향 서울 정말 싫은데 오늘 왔다고 마구 환영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들과 차들 분주한 거리 오늘만큼은 안 미워할게요 하셨습니다. 예. 동명천재단님께서 선교라는 미명하에 벌어진 침략 약탈 예, 잘 듣고 계시나 봐요. 이바님께서 깍 짜릿해요. 창걸 국민TV PD님 격하게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신청곡 틀어주셨다고 그런 겁니다. 전걸창님께서 사연 보냈어요. 전창걸이 아니고 걸창입니다. 별명이 용두동 깔창이었습니다. 이야,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어떤 얘기들 같아요. 너무 방송 재밌습니다. 저의 별명을 창걸님에게 물려주고 싶네요. 부디 국민TV에 깔창이 돼주시길. 깔창 전창걸 만세. 괜찮나 깔창?
깔창이라는 이름은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문화 갈증에서 최고 짱, 귀 기울여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사연들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정말 재밌어요. 제가 생각해도 재밌고, 무희정 아나운서도 너무너무 지금 재밌게, 유일하게 지금 한 분만, 한교 씨만 지금 안절부절. 저 여기에 틈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나도 충분히 할 얘기가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대기실에서 얘기할 때는, 이분들이 좀 소심해서, 그, 방송에서 얘기 좀, 잘 못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소개했는데, 아니야! 진짜 강자들이야, 다. 아니, 근데 보통 또 이렇게 인류학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게 좋아요? 얘기들을 잘 털어요. 이게 사실 실제로 인류학 입문서 소개서에 보면은 인류학자들, 초기 인류학자들이나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영어권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른 교수들이랑 다르다. 뭐 공부만 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 어디 맨날 싸돌아다니고 얘기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뭐 그러면서 거의 뭐 이제 한량 보듯이 그렇게 보는 분위기도 사실 있었고 또 아무래도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또 어떤 다양한 시각, 우리 총체적인 시각을 갖다 보니까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존경하는 후배들입니다. 보태주는 거예요? 예. 보태주는 겁니까? 그러면서 한몫 끼셨군요. 예. 관찰자 같아요. 관찰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온 건지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생각 같은 것들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근데 그게 또 어떤 저 사람의 편견인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건지까지도 밝혀내야 되는 사람들. 그 현지를 가면서 부딪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대부분 이렇게 협조적이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 사연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현지에 가면 그 현지 조사 가면 제일 재미있는 게 현지의 불확실성 이런 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가지 못했는데 뭐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인류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지 조사가 가장 중요한 게 라포라는 그 단어가 라포라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제 뭐 어떻게 사세요? 이러면은 저 자식이 뭐야? 저 국정원이야. 지금 왜 조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네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현지에 오랫동안 하면서 친구 관계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라포 그게 라포예요? 라포라고 그러는 그럼 중국에서 얘기하는 관시 같은 그렇죠. 친밀도를 이제 올린다는 거. 그게 이제 현지 조사의 관건이죠. 그래야 하면 그들의 심층적인 정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돈을 꿀 때도 그렇잖아요. 그 기술이 아주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이제 사례가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조사했는 거는 아까 뭐 과라니 쪽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라니 쪽들이 지금 과거처럼 뭐 여성들이 젖을 내놓고 그죠? 안 그러면은 저기 뭐 화살을 던지고 돼지를 잡고 악을 잡고 그런 스타일은 지금 없습니다. 옷을 벗고 다니거나 이런 거 다 대부분이 보면은 거의 빈민화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식민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빈민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명에 적응은 했지만 그래도 빈민하다. 빈민화되어 가지고 도시 주변에 아주 원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조사했는 데가 이제 그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인근에 빈민 지역이었어요. 거기 그 원주민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가 조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현지 스텝하고 같이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뭐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조사가 잘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빈민 지역은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라틴 아메리카 빈민 지역은 경찰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경찰도 다 틀려나오고. 그러니까 무장을 하고 있거나 또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칼도 많이 쓰고 총도 이제 자유화되어 있으니까 총기도 쓰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제일 유명한 데 브라질 빈민촌이죠. 브라질 빈민촌은 한 번씩 경찰이 소탕 작전을 하면은 영화도 본 적 있어요. 군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서로 막 박격포 쏘고 완전 이건 전쟁을 방불케 그게 생중계 주거든요.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고. 그래서 제가 갔는 이제 빈민 지역도 이제 경찰들이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제가 이제 제 파라과이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파라과이 친구도 이 친구도 많이 쫄았는데 같이 제가 내고 가요. 그래서 인류학자도 그런 위협도 좀 무릅써야 됩니다. 위험을.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날 마중 나온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멀리서 봤을 때는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별거 아닌데 저보고 잠깐 이리 오라 그런 거예요. 처음 갔을 때. 그래서 무슨 이야기 이제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유행이 금태가 유행했었어요. 금태를 끼고 가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안경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말을 못하는 척했어요. 일부러 위협을. 그래서 제 같이 갔던 친구한테 안경을 달라 그러길래 그래서 그때는 안경을 못 준다.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돈을 조금. 인터뷰 그게, 대신. 예, 인터뷰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데. 지나가는데? 길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그 상을 잘 몰라가지고 또 남자가 또 약간 객기가 있잖아요. 제가 좀 그래도 약간 덩치가 있는 편인데 그 친구는 진짜 말라가지고 네. 좀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약쟁이 같이 보였어요. 이렇게 마약하는 죄송합니다. 예. 왜 죄송해? 나 벌 받고 갱생했습니다. 진짜로. 갱생했어요. 예. 그래서 이 경상도 사나이가요 주먹 한 대 치면 이게 완전 꼬꾸라질 것처럼 생겼는데 그렇게 했는데 제 친구 옆에서 딱 분위기를 보고 말리더라고요. 큰일 나지. 귓속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칼을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쓴다. 어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순히 돈을 내주고 가죠. 근데 한 번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마다 그 친구 기다리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예,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문화돈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5,000과란이라고.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포도주를 우리 병에 든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팩에 들은 포도주가 있어요. 1리터짜리. 예. 그게 5,000과란이 문화돈 5,000원에 됐어요. 그때 그래요? 예, 2004년도였는데요. 그때가.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5,000과란을 뺏어서 이제 항상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이제 도저히 뺏기니까 제가 이게 이 사람이 그래도 돈 뺏기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소심한 복수를 했죠. 복수를 하는데 100원짜리를 100원 과란이를 50개를 바꿔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딱 줬어요. 그걸 주고 제가 그 현지인 다른 제 친구한테 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너는 이제 죽었다. 그 친구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줬으면 안 좋지. 잔돈 준 거 제일 싫어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쫄았는 거죠 그때. 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빳빳한 지폐를 항상 준비하고 그 친구한테 갖다 바쳤죠 계속. 예.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제가 친하게 된 거예요. 얘는 얼마 만에?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됐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그 동네를 잡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조사를 도와주겠다고 자청해서 나왔던 거죠. 야. 소위 말해서 이제 주요 정보 제공자가 된 거죠. 제공자가 된 거죠, 그 친구가. 그게 라포가 된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적대적 관계에서 이제 라포 관계가 된 거죠. 이제 친밀한 관계로. 라포. 예. 라포라고 하죠. 라포.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원하시는 조사를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고. 하다가 또 제가 그 친구가 앞장서 갖고 이게 여기도 알아보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도 그 친구랑 연락을 해요, 이제는? 아니요, 그 친구가, 예. 제가 옛날에 듣기로 이제, 좀 조사를 하다 1년 뒤에 칼침 맞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은 또 그렇게. 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또 한 번 또 그 친구가 저한테 총을 팔려고. 아이고. 예. 필요하지 않냐고. 예, 필요하지. 작물이죠. 돈이 계속 나온다라고 보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 언어도 가르쳐 주고, 저기는 뭐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그 친구를 한 번 사귀니까 다른 쪼무레기 주먹들이 이제 저를 이제 건들지 않는 거죠. 그죠? 편하게 저는 그 빈민 지역을 아주 경찰보다도 더 편하게 다니는 거죠. 또 현지에선 또 현지법이 있으니까 그런 게 또 그 거리에선 그게 법이 됐네요. 예. 이게 현지 조사라는 것이 결국 이제 낯선 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낯선 곳에 가는다 보면은 사실 이게 뭐라면 문화적인 유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동과 같다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뭐든지 물어봐야 되고 그걸 또 그렇게 배워야 되고 그래서 또 알아내는 거고. 근데 우리 쪽에 우리도 낯설지만은 보는 사람 입장에 있어도 낯선 거예요. 그렇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라과이 사람이 갑자기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렇게 인종도 다르고. 인종이 좀 못 보던 노란 사람이 와서 그리고 제가 좀 얼굴이 부티나게 생기니까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야, 이제 2시 15분쯤 되니까 좀 풀렸어. 입들이 좀 풀렸어. 예. 그러면서 그 어떤 그 낯선 사람이 와서 자꾸 이게 호구 조사를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 저희를 가리키던 은사 선생님 세대에서 이제 국내 조사에서 보면은 한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0, 70년대 강원도 산골에서 웬 낯선 사람이 와서 뭘 자꾸 물어봐요. 남루한 옷차림에 가방은 메고 있고 가방을 뺏어서 딱 열어서 보니 라디오나 단파 라디오 나오고 만원경 나오고 지도 나오고 이거 완전 간첩이거든요. 60, 70년대면은 뭐 그 중에 하나만 나와도 나침판만 나와도 뭐 왜냐면 말이 이렇게 고발한 사람 말이 법이던 시절이었던 그러니까 적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간첩 취급 당하기도 하고 네. 뭐 어떤 그쪽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이 와서 물어본다라는 네. 게 되게 좀 기분 나쁘고 안 좋다. 두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그런 친밀도를 조성한다라는 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지 조사의 관건이죠. 그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외국 조사 그렇고 이제 국내 조사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농촌 지역을 많이 가는데 혹은 농촌 지역이라든지 어떤 개토화된 빈민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갔을 때 키 인포먼트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굴까를 갖다가 제일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 제공자? 이거 다방에 문제 가야 돼요, 다방. 다방에 가서 다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래도 차 한 잔 마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그다음에 동네 다방에 가서 물어보면 유지들 다 알아요. 오. 그다음에 우리들의 보고가 어디냐? 바로 경로당. 시골에서는 경로당. 이런 그래도 그 오래 사신 분들 계시니까. 그렇죠. 거기서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왜냐? 어른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먼저 어느 정도 친밀도를 형성해 놓으면 어르신 요거 우리가 좀 요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소개를 해 주셔서 또 시골 분들은 또 도와주실 땐 참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거든요. 네. 저희가 부탁을 안 해도 이거 누가 알아 하시면서 전화하셔서 막 불러주시고 막 그런 또 불편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거기 동네에서 또 이권을 가진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구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그 개발이라든지 혹은 무슨 댐을 조성했을 때 수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대단히 개발 계획이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마을이 없어지게 되는 원주민들이 사라지고 예, 그럴 때 거기에 이제 대비해서 이제 빨리 구제라는 게 이제 구조한다듯이 긴급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구제 조사를 들어갔을 때 그 이권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지역을 가게 되면 상당히 조사가 힘들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뭐냐면 어떤 그 정부 기관 쪽 사람으로 오해를 하시면서 상당히 그쪽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개발이 되면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면은 굉장히 반대에 부딪히는 거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뭐냐면 그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 혹은 어떨 때는 또 물론 반대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보면 그 개발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게 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그런 자기들이 반대하는 일을 갖다가 주도하는 사람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닥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야, 그 다방 재밌다. 그러니까 그 동네 핵심을 딱 보고. 그렇죠. 어디가 그 전방인가. 뭐 예를 들어서 전방이라 그러잖아요. 뭐. 아니요, 모르는 지역에 갔는데, 아니, 누가 그 키인포먼트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경로당 가면 되는데, 경로당보다 더 좋은데 다방이에요. 다방에는 세대별, 계층별로 이렇게 쭉 오시지. 소식통들이? 예. 마담한테 물어보면, 다 이렇게 정보를 주거든요. 일단 다방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다음에 현지 조사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제. 예. 요즘 다방이 좀 변질해가지고 좀 그런데 예전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방은 아주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마을 분들이 정규적으로 모여갖고 또 거기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점심도 드시고. 뭐 그렇게. 지금도 하시니까. 올지르 근처에 다방에 한 군데 그런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이 간다 해서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뭐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거기서 그 시장 주변 분들인데 뭐 도매를 하고 그러는데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밥도 이렇게 해 먹고 그러신 분들. 저도 한번 쫓아왔는데 저도 거기 가면서 처음 느꼈던 게 여기는 필히 한번 내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런 다방이 중앙시장인가요? 거기가? 그렇죠. 중부시장. 중부시장. 그 시장의 주요 상인들이 거기로 다 모여서 있으시더라고요. 다방이 괜찮아요. 런치님께서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빠져드네요. 팔라오님, 거령 날씨 좋다, 힘내고 파이팅, 용발이가. 제가 아는 후배입니다. 의식. 너무 흥미있어서 딴 일을 못하고 있어요. 자발적 기증자. 어나더 타임 진짜 걸작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이어폰 꽂고 박장돼서. 갱생. 웃어서 죄송하다고. 정말 저 갱생했어요. 뭐 물론 그런 얘기를 피하려고 하지만 저는 진짜 클린합니다. 클린하고 국가가 주는 교육에 의해서 그래. 그 메시지를 받고 저는 갱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쓰러질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재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또 룰을 좀 잘 지켜야 돼. 뭐라 말할 수 없이 빵 터짐 뭐 이렇게 막 댓글 아까 그 애드립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저희 그 촬영 나갈 때도 그래요. 촬영이라는 게 그 어떤 그 다른 선진화 시스템보다 뭐 미리 대본이 다 돼 있고 시리즈라도 20부작이라면 그리고 또 촬영 스케줄도 다 있고 장소 협찬도 다 돼 있어. 미리 다 해놓으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우리 이제 드라마 생산 시스템이 반응을 보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20부작이라면 한 6, 7회 정도의 대본이 체계화돼 있고 나머지는 시놉시스화돼 있는 거야. 이렇게 펼칠 것이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이제 제작자나 방송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반응을 보고 이거 주인공들이랑 더 이렇게 또 실현을 만들어라 아니면 더 살갑게 만들어라 라는 요구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장소 섭외를 막 그냥 하루아침 막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 시장통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시장분들은 또 협조를 하시는데 그 동네를 장악하고 계시는 저작거리에 이제 말패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누구 허가를 받고 여기서 찍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또 뭐 소주를 사주기도 하고 잘 달래서 또 협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냥 순순히 바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능한 거로. 그 제가 느낀 방법. 그 친구가 되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제가 음식 얘기를 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음식 나누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말을 했듯이 저희도 이제 라포 형성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뭔가를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어르신 술 한잔 하시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대화의 시작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야. 그래요. 음악 듣고 와서 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또 들어가 볼까요? 잠시 이제 그 여러분들 사생활을 건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거 말고 또 이제 한번 더 흥미진진한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호 씨, 노용석 씨, 그 다음에 구경모 씨와 함께 합니다. 오늘 그 문화인류라는 게 이렇게, 거들떠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거들떠 보니까. 돈이 좀 안 됩니다. 돈이 좀 안 된다고? 뭐 연구비 같은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도 출장도 자주 가고. 출장 개인 비용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갈 때도 있다. 현지조사 갈 때. 그럼 개인 비용은 개인 일 보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사를 해야죠. 이게 사실 그 인류학 하시는 분들이, 문화 인류학 하시는 분들이 저거는 있죠. 좀 그 외출과 외박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죠. 왜냐하면 돈 벌려면 현지조사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 집에다 돈 벌러 가는 거다. 지금 무덤 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나가다 보면 잘못해서 헛디딜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뭐 집사람한테 그런 거는 뭐 다 넘어가는 단계고 여기 지금 저 끝에 계시는 구경모 선생 같은 경우 요즘 한참 그 주말 부부에 물이 오르신 부부, 그 주말 부부 문화에 푹 젖어 있는 분이라 갖고 여기 이제 노용석 선생도 이렇게 주말 부부를 하고 계시고 왜 그러냐면 이 거주지랑 저희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 그 전문 조사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타 지역 조사가 원래 특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문 지역이 타 지역으로 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직 상태에서 일주일간 집에 있으면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면서요. 당연히 받죠. 나가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 집에 계신 분도 제가 집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치가 않았던 거죠.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익숙했었던 것 같은데. 선곡 죽이네요. 사무실 뛰쳐나가겠어요. 사장 뒷자리에 계신 분. 사장 뒷자리는 뭐죠? 모르겠습니다. 회장인가? 와. 아하님께서 재미있고 알찬 역사 공부와 좋아하는 팝송까지 나오고 이거 요일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처음으로님께서 와 스타리그 배경음악이 이거였군요. 그러네요. 딱 해갖고 뭐 프로토스 누구 테란 누구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사랑할까님께서 여기는 강릉 날씨 참 좋네요. 다들 꽉 찬 사랑하시길 에일린의 사랑 첫 느낌 신청합니다. 문화님께서 정말 문화는 일맥상통.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깊이 알면 알수록 흥미롭고 재미져요. 전 음식 문화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입장에서 다양한 문화 얘기 정말 좋네요. 그러시구나. 예, 음식 문화도 언젠간 한번 건드려야죠. 예. 우리 잠시 안 건드렸었나요? 먹는 거 얘기는 잠깐 했는데요. 먹는 게 사람 관계 어떻게 한다는데 음식 속으로는 안 들어갔죠.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남미 중에서도 중미 쪽으로 멕시코 어디 쿠바? 아닙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라는 그 단어의 육중함이 좀 있긴 있어요. 제가 그 젊었을 때 봤던 영화 기억나는 게 살바도르. 제임스 우드 나왔었던 그 영화가 기억나네요. 제가 아무래도 전공하고 있는 시기가 과테말라 내전, 엘살바도르 내전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주로 이제 사람 뼈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그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발굴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그 중미를 제가 한번 갔었어요. 그때 느낀 점이 뭐냐면 멕시코는 저번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라틴 아메리카 식민 개척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심지입니다. 멕시코 시티가 지금 거기에 가장 먼저 스페인의 우리로 보면은 조선 총독부 같은 전초 기지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부항령이라고 하는데 노에바 에스파냐 부항령이라고 부항령이 생긴 곳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지금과 같은 문명으로 발전하게 된 가장 전초기지, 그 다음에 가장 중심지가 멕시코 시티입니다. 멕시코 시티가 가장 중요한 그 유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나라보다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라틴 아메리카 식민 역사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멕시코 시티를 먼저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멕시코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항공편이나 여러 가지가 뭐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편수가 있지만 가장 편하게 가는 방법이 멕시코 시티를 통해서 경유를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꽤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를 가기 위해서 멕시코 시티를 이렇게 방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멕시코 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과테말라. 예. 네.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바로 밑에 있는데 저는 과테말라로 갔는데 그때 제가 느낀 측면이 지금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이 아까 구경호 박사가 얘기했다시피 뭐 혼란에 섞여 있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멕시코 시티 같으면은 굉장히 그 사회 치안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굉장히 그 소칼로라고 굉장히 중심지가 있는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중무장한 경찰들이 방탄복을 입고 줄줄이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지금 멕시코 국경 지역, 그러니까 미국 국경 지역에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뭐 그 조직 간에 암투도 심하고. 그 지금 여러 학자들이나 아니면 학계에서 분석하기로 그 멕시코의 마약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나프타라고 북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된 실직자들이 도심 지역으로 나오면서 그 마약의 카르텔들과 연결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 마약이 들어가지 못하고 미국 국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멕시코 국경 쪽에서 돌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사회 현안적으로 있어서 뭐 우리도 한미 FTA 그 추진을 했습니다만 FTA를 바라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게 멕시코의 사례를 보라. 이게 과연 이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보려면. 근데 그 미하고 멕시코 했을 때 어땠어요? 하기 전이랑 하고 나서랑? 지금 멕시코의 경제가 완전히 파탄났죠. 아, 그래요? 완전히 파탄나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그 밑에 있던 그 빈곤층들이 게릴라 운동조차 할 수 없는, 게릴라 운동이 아니라 거의 이제 폭도로 변하는 가운데 그래서 사회 치안 상태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죠. 굉장히 그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DSLR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요. 그걸 목에 걸고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표적이네, 표적. 아니 괜히 이런 무거운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똑딱이 조그만 거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다가 살짝 찍을 걸 이런 생각을 꽤 했었어요. 그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약의 대부분이 콜롬비아에서 생산이 됩니다. 콜롬비아에서 생산이 돼서 이 마약은 대부분 다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약은 들어가는데 멕시코에서부터 이 콜롬비아까지 이렇게 중미를 관통하는 지역으로 펜 아메리카 하이웨이라고 고속도로가 하나 있어요.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오는데 제가 멕시코의 타파출라라는 곳에서 남부 지역인데요. 타파출라라는 곳에서 과테말라 시티로 버스로 한번 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인터내셔널 버스. 육지가 연결돼 있어요. 예, 연결돼 있죠. 저는 그 멕시코 바다 그다음에 과테말라인 줄 알았어요. 대륙. 연결돼 있구나. 그 연결이 안 된 지역이 이제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 거기는 약간 이제 뚫고 나는 것이고 바늘구멍 뚫고 넣듯이 과테말라로 이렇게 그 인터내셔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래도 국제버스 아닙니까? 그럼 여권도 뭐 봐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그레이션. 뭐 그런 것도 하고 그죠?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은 어떤 거냐면 멕시코에서 과테말라로 오는 이 버스 안에는 핵무기도 실어서 올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거의 검사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 다 실어 넘길 수 있다는. 그다음에 모든 물자와 모든 사람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모두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사실 이 보더 국경이라는 개념이 다른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나오는 건데 멕시코 과테말라 국경에 가보면요 이웃 동네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얘기했던 거 파라과이랑 그 접경 세 나라 접경도 그냥 다리 그냥 건너더라고요. 그냥 이웃 같은 그런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과테말라라는 곳에 그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러한 사회 불안적 요소가 멕시코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접경 지역으로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인접 국가까지 전부 다 이런 영향을 미치고 지금 멕시코의 마약 사태가 과테말라에 지금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남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정상회의를 할 때 주요 의제로 과테말라의 마약 문제를 이제 주요 그 의제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 그동안 피했던 단어를 엄청나게 듣게 저는 갱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괜찮네, 그래도.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올 때 캐나다, 밴쿠버를 통해서 왔거든요. 예. 밴쿠버에서 제가 이제 비행기 일정이 있어가지고 밴쿠버에 하루 머물게 됐어요. 예. 밴쿠버에 머물다가 이제 그 밴쿠버에서 심사하는 사람이 제 여권 보면서 한국 사람이고 이러니까 이제 안심을 하고 제가 그때 파마 했었거든요. 머리가 좀 길었어요. 남미에서 와갖고 굉장히 경계를 하다가 아니 경계 안 하고 어디서 온 줄 모르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다가 여권을 보더니만 거기 찍힌 도장 보고 멕시코도 갔다 왔고 경유지 과테말라도 갔다 왔고 엘살바도르도 갔다 왔네 이러면서 그럼 처음부터 다시 완전 그 루트를 한 거니까 짐을 완전히 뒤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알몸 수색 검사 당할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그러니까 과테말라 같은 곳은 치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교민들로부터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오후 7시 이후에 호텔 밖을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다음에 실제로 오후 7시 이후에 그 땅이 어두워지면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몰라 뭐 어느 쪽을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의 원래 이 문화 경험을 하려면은 원래 그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슨 뭐 술집에도 다니고 아니면 먹는 것도 먹고 뭐 이러는 것도 재미인데 사실 지금 남미를 처음 가시는 분 혹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멕시코나 과테말라에서는 그런 밤문화를 즐기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밤문화뿐만이 아니라 여행객들이 사고 나는 경우가 이렇게 흔하지 않게 이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 때문에 생긴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아니면 무슨 뭐 국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신자유주의라든가 뭐 세계화 이런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가도 분명히 있다는 건 사실. 양극화 때문에 그렇죠. 벌어지는. 아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잘 살고 좋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 그런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중미 특히 과테말라 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엘살바도르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거의 비슷한 현상으로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수명이 온전한 식민지를 겪으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독립국가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조금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이런 사회적 문제로 여러 가지로 지금 치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나 아니면 이런 쪽에 좀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옆에 또 볼리비아도 또 금 때문에 그렇게 뭐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체랑 현지인들이랑 이렇게 뭐 싸우고 그런 경우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렇구나. 아, 진짜. 전혀 몰랐던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또 어떤 시각, 문화인류학자들의 시각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운틴 슬리브님께서 창걸님, 문아나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조인스 벌써 끝나네요. 2시간 너무 짧아요. 내일도 본방사수 크크 하시고 졸려님께서 감사합니다. 신청곡 나오네요. 우와 하셨고요. 이바님께서 피하고 싶은 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철학박사 강신주 선생님이 오래 말했어요. 어나더 타임 창걸님 구원받으세요. 하셨습니다. 마약보다 더 강한 중독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졸려님께서 한 곡 신청합니다. 아까 했죠. 돈떼보이 이렇게 하셨고요. 비님께서 6시 이후 벙커 일정 알려주세요. 들렸다 가고 싶어지는데 그때면 국민 태권 V들은 모두 퇴장하시겠지만 희주천사님 볼 확률 높여야겠네요. 신비주의 컨셉 주인공. 김민주 아나운서 이 문희주 아나운서 말고요. 문희정. 죄송합니다. 김민주 아나운서. 문화 남편님께서 문화 대박이네요. 우리 마누라가 박문화 라디오 끄라네요. MBC 문화방송보다 훨씬 좀 문화적으로 훌륭하십니다. 열받은 문화 남편 올림. 예능감 있으십니다. 바퀴벌레 정말 최고입니다. 늘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넙죽. 샤브왕 유창범님. 형님 직접 뵈니 더 멋지심. 어디 계세요? 샤브왕이세요? 반갑습니다. 오셨구나. 보드에 앉아있는 잉여가 바로 접니다 하셨어요.
몰리님 먹는 얘기 했죠? 라면 얘기. 그리고 뭐 아, 그 얘기가 이제 했구나. 그것도 문화예요. 문화. 예. 오늘은 국민 라디오를 이제야 듣기 시작했네요. 잘 들을게요. 내가 좋아님 올려주셨고. 야, 시간이 정말로 진짜 빨리 가죠. 아, 네, 그러네요. 예, 또 이렇게 또 금방 가네. 집중하고 네. 흥미로운 얘기들을 나누니까 사실 오늘 이 두 분이 얘기하신 거는 얘기할 양의 참 10분의 1도 안 돼요. 서막이지, 서막. 서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과서 보면 네. 목차 있잖아, 목차. 목차 이제, 정도 되는 거 같아. 이제 목차 얘기한 거야. 나한테 좀 배워갖고 뭔가 지금 말고 있어. 저기 저 구경모 선생 같은 경우는 네. 그 우리가 그 타지에 나가서 그 현지 언어를 배워야 할 때 그게 참 힘든 거거든요. 아주 효율적으로 쉽게 배운 그 터득 하셨어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나중에. 하지 마요. 아, 뭐 진짜로 이 두 분들의 뭘 좀 그 얘기는 협박하는 느낌이 든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참 오늘 이렇게 벌써 끝난다는 게 아쉽고 네.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 두 분들을 아, 좋죠. 한 번 더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한번 좀 다시 모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 팟캐스트도 거의 대부분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거든요. 여기 방송에 이런 또 귀한 분들 모셨다라는 게 너무 좋아요. 무희정 아나운서 역시 또 대박 좋아하십니다. 네. 어떻게 뭐 정기적이진 않더라도 이렇게 또 한번 출연해 주시는 거. 예. 예. 못다한 얘기 많죠. 예. 어떠셨어요? 이 방송 겪으시니까. 뭐 아주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 노래 나가는 중에 저를 좀 위로를 해 주셨어요. 예.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남미 얘기를 하면서 형님이 가지신 상처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제 소견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왜 근데 저하고 술 안 먹고 해운대를 떠나셔가지고. 아, 예. 아니, 근데 얘기했는데, 당신 그때 많이 취했어. 그래갖고 거의 그랬구나. 예, 그냥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행자처럼 사라졌어요. 그때. 그랬구나. 당신이. 기억 안 나요? 잘 안 그래 놓고 안 간대. 형 이제 서울 올라간다 그랬는데. 버리고도 갑니다. 그죠? 예. 하여튼 뭐 기회가 좋으시면 다시 한번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모 씨 어떠세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시간이 확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준비한 건 지금 엄청났는데 예.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끝났죠. 예. 그런데 또 저기 한교수 쌤이 또 약간 아까 협박을 했을 때 등에 땀도 좀 나면서 약간 이게 고민도 좀 되고 이거 어떡하지 지금. 예, 이거 뭐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 저 국민TV 네. 그 협동조합 지금 활동하시는 연구소에 많이 전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조합원이 또 8,800명에 이르렀다고. 네. 조만간에 10,000명이 되고 또 10만 명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방송 바로 팟캐스트 네. 팟빵 다운받으셔갖고 네. 들으시는 거 보니까 좋아요. 네. 네, 들어오실 땐 그냥 들어오시지만 나갈 땐 조합에 가입하셔야 네. 돼요. 많이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한교 씨 비롯해서 노용석 씨, 구경모 씨 이 세 분의 문화인류학 정말 귀중한 인재들 모시고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이분들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교 씨는 다음 주에 또 뵙고요. 그래야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국민TV